지난 동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복권 당첨되는 사주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운 및 복권 1등 당첨되는 꿈으로 실제 당첨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좋은 대운으로 로또를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경우에 운이 아주 좋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주에서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고 로또 복권 등의 일로 실현될 확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어지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년 안에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로또 복권 당첨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권 당첨될 확률은 높겠지만 10년간 복권을 구입해 좋은 대운이 들어와서 중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강이나 또는 사업 등에서 자신이 처한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사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의 명조 또는 원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 8자를 갖다가 우리가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글자의 명은 천부적으로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마다 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1년마다 변하는 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운이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월마다 변하는 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운이라고 합니다. 또 일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운이라고 시간마다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주에서 좋은 대운으로 반드시 로또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의 실현은 세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운과 겹쳐질 때 또 여기에 일운까지 겹쳐진다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주에서 세운 월운 등에서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 꿈에서도 좋은 예의적인 꿈을 꾸었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예의적 꿈으로 좋은 꿈을 꾸고 또 사주에서도 이러한 재물의 운이 겹쳐져 들어올 때 이건 100%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예지할 수 없을까 해서 선임들이 연구해 온 것이 바로 예의적인 꿈의 세계요 사주의 세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꿈의 예지력은 99.9% 이루어집니다. 0.1%는 빼겠습니다. 조상의 음덕이라든지 본인의 노력여에 따라서 0.1%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남겨놓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주적으로는 한 70% 정도 예지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세계도 딱딱 들어맞는데 꿈의 예지력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른다든지 뭔가 조금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저마다 태어난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어떠한 그 사주의 적용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꿈과 사주의 운이 겹쳐질 때 실현율은 거의 100%라고 봐도 좋다 하겠습니다. 좋은 꿈을 꾼 경우에 또 사주적으로도 운이 좋게 펼쳐져 들어오고 있다면 실현율 100%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은 꿈을 꾸고 사주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대운, 세운, 월운에 처해 있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예의적 꿈으로 로또 당첨에 된 사례에 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에 다음에 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20가지 분석. 예, 제가 일본어, 영어로도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 제 자신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동영상이라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행운의 꿈 77가지 꿈을 꿨을 때, 세 번째로 사주와 꿈 상보적 관계에 있다. 좋은 꿈을 꾸고 편재운이 들어와 있을 때 복권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또 이럴 때 로또를 사라 30선, 생생한 꿈, 반복적인 꿈, 자신 및 가족 친지가 꿈꿀 때 뭔가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로또 복권 당첨의 가능성을 미리 예지해 줄 수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뜻밖의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로또 복권 당첨될 팔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팔자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팔자, 즉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나야 이런 뜻밖의 횡재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느냐? 예, 사주에서 재물을 뜻하는 이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뜻밖의 재물을 뜻하는 이 편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팔자의 원국에 강하게 들어있거나 대운이나 세운, 월운 등에서 이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아니, 재성은 뭐고 편재는 뭐고 대운, 세운, 월운은 뭐냐? 일반 사람의 경우에 이 사주의 십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경우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혹시 사주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통합본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란 무엇인가? 하나의 동영상으로 사주 명리학을 정리했습니다. 자막이 달려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사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주 정성껏 만든 100분짜리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 편재는 치우칠 편자, 재물재자, 치우쳐진 재물이라 하겠습니다. 예, 정제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것이라면 편재는 들쑥날쑥하는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에게 돈이 뭉턱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재물을 편재운이라 하겠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다 또는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았다. 예, 편재가 되겠습니다. 사주는 음양에서 나아가서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10가지 십성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대입한 십성을 통해서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사주에서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요 경금이 일간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인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극하는 오행, 내가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예, 남녀 모두에게 재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예, 또한 남자에게는 이 재성이 여자,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제 사주에서 일간 경금의 재성은 여기 목이 되겠습니다. 임목, 금금목으로 목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보이시나요? 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나하고 음양이 같은 플러스의 재성이 되기에 편재라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편제가 있으니까 뜻밖의 재물을 뜻하는 로또 복권 당첨이나 이런 뜻밖의 행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에 따라서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제는 나하고 음양이 좀 다른, 그래서 좀 조화로운, 제가 플러스의 경금인데 마이너스의 재물인 묘목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임목은 일간 경금과 음양이 같은 플러스의 재물로 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간에서는 경금이 극하는 재성으로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예, 제사주에서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없습니다. 지지에서 경금이 극하는 재성으로 임목과 묘목이 있는데 저는 묘목인 정제는 없고 임목, 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제는 직역하면 바른 재물이 되겠습니다. 예, 음양관계에서 일간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좀 조화로운 바람직한 재물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예, 편제를 직역하면 치우칠 편자로 치우쳐진 재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경금 플러스 일간에게 플러스의 재물이라 하겠습니다. 예, 정제는 직역하면 바른 재물로 일관과 음양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예, 조화롭고 안정적이고 원만하고 이상적인, 예, 매달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이 정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뭐 공무원 팔자 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편제는 직역하면 치우친 재물로 일관과 음양이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치우쳐진, 균형이 무너진, 뭐 아니면 도, 뜬금없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재물이 되겠습니다. 복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 뜻밖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예,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주가 따로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 내에 일단 재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재물인 정제보다 뜬금없는 재물을 뜻하는 편제가 있는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이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일단은 자신의 사주 원국에 재성, 특히 편제가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주 내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신강한 사주라야 하겠습니다. 내가 강해야 취할 수가 있고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오행과 나와 같은 오행의 비겁의 기운이 식재간의 기운보다 강한 경우에 신강한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린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다 신약 사주라면 복권에 당첨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움켜줄 힘이 없는 사주인 경우에, 또 군비쟁제 사주, 군겁쟁제의 사주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지만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예, 군겁쟁제라 해서 겁재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예, 이 경우에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대운, 세운, 월운에서 어떠한 기묘한 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겁재가 많으면 군겁쟁제라 하고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제라고 합니다.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함께할 경우에 겁재가 먼저 재물을 가져가고 그 후에 비견에게 재물이 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약한 사주라도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운에서 생해주는 오행인 인성이 오거나 자신과 같은 오행인 비겁이 들어와서 일간이 신강해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신약한 사주란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많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식상은 내 기운을 좀 빼앗아가는, 내가 생해주느라 내 기운이 빠지는. TV에 보니까 새끼 7마리 낳아놓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개가 나왔는데요. 젖을 먹이느라 아주 파리한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식상이 내가 생해주는 오행, 바로 자식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소나기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돼서 힘이 좀 빠지게 되는, 뭐를 얻으려고 하면, 내 소나기에 잡아놓으려고 하면 극하는데, 지배하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는데요. TV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을 KO 시키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KO 당하지 않고 그래도 9회인가 12회까지 갔습니다. 근데 끝나는 종이 땡땡땡 치자 두들겨 맞던 선수는 그냥 링에 서 있는데, 죽어라고 두들겨 패던 선수가 링바닥에 벌러덩투로 눕더라고요. 아이고, 내 살다 저렇게 지독한 놈 처음 봤다. 당연히 판정승은 두들겨 팬 사람이 판정승이죠. 세 번째, 관성은 상대편에게 구박받아서 기죽은, 두들겨 맞은, 권투에서 연락에 두들겨 맞다가 KO 당한 선수, 맞다가 그냥 아주 망하는 거죠. 관성은 나를 때리는 선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정관은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때리는, 편관은 아주 오지게 두들겨 패는, 신약사주인 경우에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운이나 일간과 같은 비겁의 운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신강한 사주가 되어가지고 사주 원국에 있는 재성을 움켜잡게 되거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다 신약의 사주라면 미녀가 한 5명 되는데 자신의 능력이 힘에 붙이게 되는, 티코, 마티지에 미녀 한 5명 태우고 다니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주에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온 것을 비유하자면 커다란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그 경우에 미녀 6명이 아니라 20명, 30명도 태울 수가 있게 되는. 네 번째로, 사주에서 자신의 일간이 신강한 사주 여건에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편재가 강하게 있는데 또 대운, 세운, 월운 등에서 강력하게 들어올 때, 이때는 따따봉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홍익TV 박청현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주에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로또를 구매해서 실제로 2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주적으로 자신의 사주에 용신의 오행이 들어온 경우에, 이 경우에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등에서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용신이라고 그래서 사주 내에 중화를 맞춰주는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사주 내에 중화가 맞춰져서 처한상에 따라서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취업, 합격, 승진, 건강, 애정운, 재물운으로 좋게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재물운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로또 복권 당첨, 스피또 즉석식 복권 당첨 외에 뜻밖의 횡재수나 유산 상속 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주적으로 합이 될 때, 육합, 삼합, 방합 등에서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등에서 재성운을 끌고 들어올 때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삼합의 경우에 목이라면 해몸이 삼합이 이루어질 때, 또 화라면은 인옷을 삼합이 이루어질 때, 금이라면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질 때, 수라면은 신자진의 삼합이 이루어질 때, 남자의 경우라면 뜻밖의 재물운이나 애인 등이 생기게 된다 하겠습니다. 육합이나 방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천간지지에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천간에만 오거나 지지에만 있게 되면 힘이 없는 무력하다 하겠습니다. 예, 적천수의 천간은 다스리는 관리요, 지지는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 등에서 천간지지가 하나의 기둥으로 우뚝 설 때, 즉 뿌리가 튼튼해질 때 이러한 확률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 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편이나 남자를 뜻하는 관성이 천간에만 있을 경우에 남편이 허울만 좋은, 그런데 지지에 관성운이 올 때 그 남편이 비로소 잘 나가게 되는 큰 그릇의 인물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사주를 예시하면서 사례를 들어서 해설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치러 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주에 편재운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연한 지 13일 차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또 하나, 어제 날짜로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등남을 했습니다. 예, 홍순래 박사 꿈의 몽 93분 분량의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실시간 생방송이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